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두 정상이 모색하게 될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전문연구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실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마 본격적인 이 북미 중재 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렇겠죠?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2월 말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이제 중재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서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좀 하시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자체가 바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향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네, 특히 미국 쪽에서는 일괄 타결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북한은 단계적 해법을 들고 나온 상황인데 지금 한미 정상이 양측의 간극을 좁혀낼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그 일상생활 할 때도 부동산 이렇게 이제 아파트 사고 팔 때도 파는 사람은 뭐 한 5억에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뭐 한 4억 5천에 이제 사겠다라고 하면 한 5천만 원 차이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이렇게 중재를 해서 이렇게 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파는 사람은 100억에 팔겠다고 그러고 사는 사람은 10억에 사겠다라고 하면 그 간격이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이제 타결 방법하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타결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간격이 큰 거예요. 한쪽에서는 일괄 타결하자라고 하고 네. 한쪽에서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타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중재를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통령께서 가시면은 양쪽에 서로 다른 주장이 너무 큰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좀 중간으로 모으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도 일정 부분 양보를 받아내야 되고 북한으로 봐서도 일정 부분 양보를 받아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결국은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불만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합의하자. 대신에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자. 그 정도 선에서 합의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실장님께서도 뭐 성과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실 청와대가 같은 경우는 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 뭐 상태나 로드맵에 대해서는 뭐 한국과 미국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율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 내용이 좀 조율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김현종 안보 제2차장이 그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이야기해서 이제 성과를 낸 게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금강산 관광 사업하고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이야기했느냐 했을 때 그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네. 그 문제는 정상 간의 논의될 문제다. 만약 한다면 네. 이런 식으로 했고 두 번째는 한미 간의 비핵화 로드맵의 필요성에 있어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이제 김열수 실장님께서 잘 이야기하셨지만 영변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서로 맞바꿀 때 서로 가격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겠죠. 그거를 이제 좁히는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단계가 무엇인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미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평화 정착의 최종 단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돼야지 어떻게 진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각론에 있어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더라도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관련 국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로드맵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영변과 유엔 안보리 제재를 맞바꾼다는 게 사실 힘들었던 것이죠. 이게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부분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보다는
한미 동맹 관계 그리고 신뢰 회복에 방점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지 문재인 정부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효과적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동맹국인 미국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국 정부라면 북한 측에서도 한국이 전한 메시지를 그렇게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네. 면에서 본다면은 북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가는 이런 한미 관계의 복원에 더 중요한 방점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 1박 3일 주요 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문 대통령하고 부인 김정숙 여사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해서 영빈관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문 대통령의 백악관 영빈관 방문이 3번째죠. 예, 그렇죠. 예. 이제 한미 간에 이제 균열이 있다, 한미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미 동맹이라는 근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당사자 또 북한과 미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있다면 복원, 그다음에 한 단계 높게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신중한 행보를 취할 것이고 특히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메시지와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그것을 듣고 또 한국 정부의 솔직한 입장을 교환하는 그런 네.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정말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또 펜스 부통령 차례대로 접견을 하는데 사실 어떤 내용,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어떤 내용이 오갈지도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네. 대통령께서 왜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차례대로 만나느냐. 네. 내용보다는 아마 그 이유가 더 중요할 겁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 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볼턴도 그렇고 뭐 폼페오도 그렇고 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겠죠. 그런데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인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2월 27, 8일 날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된 거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뭐 볼턴 보좌관이 마지막에 큰 봉투를 하나를 주면서 빅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대로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게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들과의 이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거죠. 그 의견이 조율이 돼야 자기네들도 트럼프 대통령, 폼페오, 볼턴, 그다음에 펜스 이 사람들도 이견들이 조율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일부러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세 사람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앞서 만나서 이런 의견을 조율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지막 최종으로 어떻게 보면은 최종 의견만 조율하면 되는 그렇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렇죠. 그런 그림도 있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 다 했는데 나중에 참모들이 그건 안 됩니다. 이래버리면은 그렇죠. 또 이게 엉망이 되는 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밑에서부터 다져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최종 합의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특히 여기서 볼턴과의 만남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슈퍼 매파로 불리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최근 북핵 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도 역시 좀 강경한 대북 제재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전체가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갈등이라든지 다른 의견이 많지 않습니다. 대북 제재는 강경하게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네. 데 있어서는 슈퍼 매파가 있고 뭐 비둘기파가 있고 이렇게 보는 거는 좀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잘 드러났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 보좌진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였거든요. 나중에 회담 결렬된 다음에 기자회견 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슈퍼 매파인 존 볼턴 안보보좌관만 설득하면은 입장을 바꾸면은 남북 경제 협력이 이제 가속도를 붙는다든지
아니면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이 이제 뭐 급물살을 탄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친 기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네.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생각하냐 그랬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부터 존 볼튼 보좌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스티브 비건 대북 특사까지 의견이 일치됐다는 것, 이것이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밑에서부터 위로, 또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하시고 또 미국 정부 내에서의 이런 기류를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렇게 몇 명을 따로 설득을 하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박사님, 그 보니까 영부인이죠.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의 1대1 오찬도 있던데 사실 정상 부인 간의 이런 단독 오찬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 그 부인들 간의 이제 오찬은 아무래도 이제 비핵화를 논의하거나 한미동맹 같이 무거운 주제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한국과 미국이 동반자로서 동반 국가로서의 그런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는 그런 성격이 강한 것이죠. 네. 자, 지금 이제 작년 5월 북미 회담이 취소된 다음에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제 6월 10일에 북미 회담이 열렸듯이 이번에도 좀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작년도의 재판이 거의 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작년에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하고 한미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 위기에 가 있으니까 남북한의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네. 최종적으로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아마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겠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뭐 가능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동아시아 쪽으로 오는 그 기회를 이용을 해서 아마 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뭐 그런 방향으로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오로지 뭐 북한 비핵화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게 네. 초청 이것도 아마 같이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한국 방문도 하고 잘하면 남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뭐 크게 보면 작년도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두 분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와 당부 그리고 또 한 5월이나 6월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 것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일본에서는 새로운 이제 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지금 오게 돼 있고 또 6월 27, 8일에는 G20 회의가 네.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결국은 이제 5월달, 6월달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방문하는 기회를 이용을 해서 한국에도 초청을 하고 초청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다시 남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이나 이런 데서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얼마만큼 미국이 양보를 일정 부분 하고 또 북한이 얼마만큼 일정 부분 양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희망이 곧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 길을 가기 위한 큰 디딤돌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큰 실수를 했다 그럴까요? 전략적인 그런 오판을 한 것은 이제 경제 제재 해제 요구만 줄기차게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한국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북한이 비단 경제 제재 해제 요구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 건설에도 관심이 있다. 네. 종전 선언이라든지 긴장 완화 조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연락사무소 설치 같은 건 아예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 한 우리가 레버리지가 있다. 그리고 북한은 아직 비핵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경제 문제가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라든지 평화 정착을 위한 모종의 조치에 북한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미북 간에 점차적으로 신뢰 구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네.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봉영식 박사, 김열수 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